안녕하십니까, 오락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녹음을 하는 이곳은 이제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벽 5시 32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키우는 15살 된 강아지가 낑낑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하는 중간에 개소리가 나면 제가 키우는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주의식을 대행하면서 겪었던 좀 오싹한 일화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그런 경험들도 가끔은 공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때가 아마 이제 강원도 산에서 저주의식을 할 때일 겁니다. 그때가 아마 2014년인가 2015년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이제 저주대행을 의뢰하신 분의 이제 사연을 그때는 이제 제가 대면으로 접할 때입니다. 그때는 뭐 제가 무당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점집이나 이런 게 무당집 이렇게 차리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예전에 이제 그 서울대 법대 졸업하신 선배를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소문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몇 날 몇 시에 누가 어떤 말을 하면서 해고 통보를 할 것이다, 그 말을 해줬는데 그 형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술 한잔 사고 싶다 하셔서 나갔더니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그냥 글자 그대로 똑같이 그 말하면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해고 통보하더라,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무당이라고 막 말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법대는 또 동네도 있고 소문이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면 맞으면 의도하지 않은 영업이죠. 저는 뭔가 돈을 받고 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돈을 주면서 해달라는 게 이제 많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14년, 15년. 그 서울대 법대 선배는 그 전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4, 15년이면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간간히 뭐 전문적으로 막 주술사로 활동한 건 아니고 그냥 입소문 돌아서 그냥 사람 하나 건너 이렇게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던 때였는데요. 그때 저는 직업이 또 주술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많은 시간이 지나서 14년, 15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저도 따로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그냥 비대면으로 저의 선배라던가 저를 아는 분들이 소개를 해서 비대면으로 이제 대면으로 저한테 이제 뭔가 부탁하시는 때죠. 요즘은 제가 이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화했지만 그때는 온라인에서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고 뭐 온라인 스토어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저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입소문으로만 의뢰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저주대행을 의뢰하시는 매우 아름다운 처녀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안 하면 다 처녀예요. 얼굴을 마주하고 이제 사연을 경청하는데 상당히 미인이었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거의 뭐 연예인급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머리끝 근데 이제 대면이기 때문에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푸르스만 그 기운이 감도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에서는 그 원한이 느껴져요. 막 죽음의 기운이 흘러내리고 있고, 하얀 피부는 정말 곱더라고요. 근데 핏기가 없고 브러스만 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나중에 그분의 집을 방문했는데, 진짜 막 이게 그 음기가 강해지면 또 잡귀나 악귀가 막 꼬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잡귀와 악귀가 꼬여들면 그 집안에 딱 들어가면 어두운 기운이 쫙 깔려있어요. 마치 이게 표현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하자면은, 악마가 막 지나간 자리는 까맣게 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검은 기운이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푸른 기운과 함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지기를 누르는 애군 소멸 주식 의식도 해줬고, 퇴마 의식도 하고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의뢰받았던 저주 대상은 사귀었던 남자였어요. 사연이 들어보니까 정말 처절하고 끔찍했고, 마치 그 남자친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처녀들 망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간악하고 교활하고 여보 같은 그런 양아치였습니다. 그 남자친구도 이제 버젓이 대학도 나오고 학사 장교도 군복무로 마치고 나름 뭐 좀 많이 배운 놈이에요. 근데 그 배운 지식을 나쁜 짓에 이제 남용하는 놈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법을 또 이제 전공한 사람이라 보면은 혼인빙자, 간음죄, 강간, 폭행죄, 상해죄, 사기죄 등등,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자에 대한 저주된 의뢰는 당연히 받죠. 아무래도 이제 법을 공부하면 정의감도 있고 또 나쁜 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혼자서 저주의식을 대행해 줄 때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가끔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었죠. 가끔 이제 아는 친구라던가 또 그때 제가 도움을 줬던 선배라던가 도움을 주긴 하는데, 그분들도 또 전문직이 있고 또 그런 거 하는 것도 소문나면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쉬쉬하면서 이제 할 때였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오픈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알려지는 것 자체가 이미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만나면서 했습니다. 그 강원도는 사실 저주식 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거기가 진짜 많아요. 물론 이제 강원도 말고도 이제 이 DMZ 있죠? 그 이어진 산맥이 다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쟁 중에 죽어서 그냥 묻혀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 뼈조각들이 막 비가 내리면 막 땅 위에 올라와서 약간 보슬비 내리면 땅 바닥 전체가 그냥 형광색처럼 다 빛납니다. 사람은 그 뼈 인 때문에 밝아지는 거거든요. 거기는 전쟁 중에는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요. 그런 영가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어둠에 기반한 이제 주술은 귀신이 많으면 좋다. 속된 말로 악령이 많았으면 좋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악령이라는 거는 이제 어차피 원한이 사무쳐서 결국엔 악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제 저주 주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강원도 산길을 이제 올라가는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대관령 그 옛날 국도 있죠. 이렇게 막 꾸불꾸불한 거기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그 폐가가 된 그 별장하고 과수원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별장처럼 쓰기 때문에 거의 소유존이 있는데 이제 방치돼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별장이 있고 서울에 집이 있고 하는데 서울에 집이 망하면 별장도 같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이
소유주가 또 사망한 경우에 별장이 방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주는 있지만 상속인은 있지만 방치되고 관리가 안 돼서 흉가 폐가가 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날도 이제 그런 곳을 찾아갔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이제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 별장을 지은 걸로 기억하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도시로 이사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전에 듣기로는 그 과수원이 망해서 이제 망했고 또 서울에는 뭐 사업자도 망해가지고 그냥 그 과수원 하면서 뭐 소일거리 하고 과일 싱싱한 거 따먹고 또 친척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또 가끔 거기 와서 쉬고 이렇게 힐링 용도의 그런 이제 그 부지였어요. 아니 과수원이 망했나 사업도 망하고 이 토양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거기가 제가 나중에 가보니까 귀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귀신이 이제 질이 좋은 귀신이 있고 질이 안 좋은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처럼. 이 악령들이 자꾸 나타나고 거기를 그냥 장악하다 보니까 가족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잘 안 되고 결국은 소유주가 처분하려고 했는데 또 그런 소문이 자자하던 터라 누가 선뜻 매매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용환무당을 이제 또 불러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비방을 하는 방책을 알려줘도 가족이 이제 뭐 무당도 그러는 거죠. 가족이 여기 죽어나간다. 차라리 그냥 여기를 일단 버리고 도시로 이사 가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조언하는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에도 이제 집중하는 터라 뭐 또 제가 마당말도 아니고 알 수가 없죠. 그 과수원 한가운데는 이제 잘라내지 못한 한 그루 나무가 있어요. 엄청 큽니다. 아름드리 나무예요. 진짜 막 사람이 한 손으로 이렇게 사람이 두 손으로 끼워낼 수 없는 그런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제가 그 나무를 이제 저주터로 삼은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축시에만 귀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시 전에도 나타납니다. 이제 해만 지면은 귀신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나무에 가지가 많은데 와 귀신이 엄청나게 많이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저기를 저주의식 갈 때 터로 삼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제 그곳을 이제 갔는데 사실 이 저주의식 할 때 필요한 몇 가지 필수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주술 같은 경우는 죽은 영혼들이 필요해요. 아니면은 그 이제 저주의식 많이 하다 보면은 그 터의 귀신들이 다 사라져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주 인형에다가 이 영혼들을 담아서 그렇게 의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거기는 이제 씨가 마르는 거죠, 귀신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이 원혼들이 사라지면 원혼기 남긴 흔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흔적이 이제 저주 기운으로 또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원한들이 이제 풀리면서 이제 승천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원귀들이 주변에 많으면 저주 기운이 막 증폭돼요. 그러면은 이제 저주의식 하기가 참 좋죠. 지금은 뭐 흉가체험이다, 뭐 폐가체험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주의식 할 것이 참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아래에서 이제 저주의식을 하려고 작은 이제 재단을 만들고 또 이제 저주의식에서 이제 그 원혼들을 담을 이제 인형을 이제 만드는 의식을 또 사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뭐 부적을 엄청나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11시부터 초를 밝히고
향을 피우고 나무 위에 이제 걸터 앉아 있는 원혼들이 이제 내려오길 기다리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창조신의 그 섭리의 주술을 하는 주술사다 보니까 뭐 악귀, 잡귀, 원혼 이런 애들이 좀 쉽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도배를 합니다. 제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어쩔 때는 그 위장 크림을 바르기도 해요. 어떨 때 이제 검은 마스크 쓰고 눈만 보이는 거죠. 귀신들이 저를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옷이 이제 그냥 보통 옷이 아니고 또 이제 부적을 또 이렇게 룬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려놓거든요. 옷 속에 이제 부적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나를 감추고 있으면 나무 아래에 이제 세워진 저주 의식 재단 주변에 이제 그 나무 위에 있던 이제 귀신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기한 듯이 이제 눈을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휘둥그레 막 이렇게 뜨면서 구경을 합니다. 이거 뭐야?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왜 자동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써봤더니 귀신들이 한 말이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한 말이지만 얘는 잡더라고요. 그거를 AI가 인공지능은 귀신이라는 말을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귀로는 안 들리는 거를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잡아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대체로 보면 옛날 이제 영상도 이제 돌려보니까 주로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런 거를 막 호기심이 가득한 질문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막 영안을 가지고 있어서 막 다 보거나 듣거나 하는 능력은 이렇게 발달하진 않았어요. 보긴 보고 듣긴 됐는데 어떨 때 간혹 가다가 하는 거지 내가 봐야겠다 해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검은색 드레스 코드를 맞춰가지고 숨어 있는데 내려와서 이제 막 이렇게 그날따라 잘 보이더라고요, 귀신들이. 그래서 막 눈을 굴리면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막 신기하듯이. 그때 이제 저주 의식용 부적을 태웁니다. 그래서 태우면서 한 명씩 저주 인형의 혼을 담는 의식을 해요. 이게 이제 이 원혼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걔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걔네가 이제 떠나지 못하는 원한을 풀 수 있도록 저주 인형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많으면 정신없이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막 5시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의식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사람도 끌어당겨요. 귀신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도 끌어당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도망다니고 하는 게 귀신을 끌어와서 저주 인형에 담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오더라고요. 분명히 사람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농가도 없고 불빛도 없고 다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나타나요. 등산객, 멀리 있는 주민들, 이런 사람이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안 들킬 수는 없죠. 들킬 때도 있죠. 그때는 이제 다 막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 다 치우고, 그날 이제 저주식은 이제 망한 거죠. 다 치우고 정리하고 나도 등산객인 척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한밤중에 서로 마주치면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이 밤중에 언니 여기 왜 오신 거냐고 이렇게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100이면 100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나왔지 그래요. 자기가 왜 이 한밤중에 빛 하나 없는 곳에 왜 걷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에 홀린 듯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새벽 2시, 3시에 빛 하나 없는 거기를 사고도 안 나. 과수원에 있는 그 나무를 걸어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무서워서 혼자 못 온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신기하다 그런 생각보다는
저주의식을 대응하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불청객이 참 힘듭니다. 곤란해요. 이거는 매우 극비리에 진행을 해야 되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사진과 이름을 받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도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얼굴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비리에 진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빙의된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저주토에 꼬이면은 진짜 낭패입니다. 이 저주식 대행은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 과정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 마무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야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불청객이 나타나고 하면은 그냥 그날 저주식은 끝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잘못하면 주술사가 다칠 수도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주식을 하면은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다 보면 몰입돼가지고 거의 날밤 샐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기력이 소진돼가지고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막 1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12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되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빙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막 침을 뱉고 막 얼굴이 악마처럼 변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직접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테마를 했던 경우에요. 여러 번 있어요. 진짜 평소에는 되게 아름다운 얼굴인데 악령의 빙의가 되는데, 이게 악령이라는 게 외부에 있는 악령이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인간은 그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양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기본 원리를 따르고 있고, 안에 있는 어둠이 커지는 게 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의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빙의는 외부에 있는 귀신이 들어온 경우는 좀 많이 못 봤고, 내부에 있는 어둠의 에너지가 커지면서 스스로가 악마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이 진짜로 악마처럼 변해요. 흰자가 사라져요. 빨갛게 검붉게 그 색깔이 변하고 흰자가 사라지고 검은 눈동자, 그 다음에 주변에 검붉은 핏줄이 팍 서고, 그리고 침을 막 뱉고 얼굴이 한 1.5배 커지는 것 같아요. 악마처럼 변합니다. 그래야 그때 제가 테마를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빙의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빙의는 내가 왜 그랬지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한다면 빙의가 되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거기 왜 갔지? 내가 그거 왜 이런 게 많으면 빙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깊은 산 속에 들어와서 산책을 왔지만 계획에도 없이 그 새벽 한밤중에 산책을 나가는데 왜 본인이 산책을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경우, 그런 분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빙의된 거거든요. 빙의됐다고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되게 많았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주 일어난 일인데 제가 이제 전에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주식을 대행을 하고 나서 이제 산을 내려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이게 산이 막 돌 튀어나오는 거, 나무 튀어나오는 거, 막 나무 부러져서 밑둥이 조그만 게 있어요. 팔목만한 밑둥 같은 거, 날카롭게 서 있는 나무 그 밑둥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 돌이 박혀 있는데 칼날처럼 딱 서 있는 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되게
좀 긴장하거든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산새예요. 지형이 전 솔직히 더 무서워요. 왜냐면 잘못하면 굴러 떨어져 죽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이 다리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진짜로. 발 헛디디면 넘어지면서 어디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주 의식을 대행하고 나서 하산해가지고 집을 향하다가 제가 이제 유일한 낙이 의식 마치고 나와서 보이는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이제 그 삼양우유 같은 그 이 매일 우유인가 이렇게 가루인데 물 부으면 우유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이제 그 분유를 먹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 딱 뜨거운 물 타가지고 편의점 테이블 앉아가지고 이제 딱 맞은편에 건물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유 한 잔 딱 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많이 보는 경우가 뭐냐면 키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필로티 천장에 머리가 닿아요. 필로티 주차장 거기 2m 정도 되는 검은 형체가 성큼성큼 걸어가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봤어요. 다행히도 이제 지난달이랑 이번 달은 안 봤는데 그 전 달은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요 검은 존재는 추울 때 나타나고 여름에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또 신기하게도 추운 겨울날 항상 봅니다. 거의 매일같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져요. 신기하게도 또 속으로는 그게 뭔지는 알지만 제가 그동안 유튜브 영상에서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할게요. 뭐 이제 와서 말이지만은 그게 이제 뭐 악령이 아니고요. 죽은 이제 원혼들이 있어요. 이 원혼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어낸 존재가 그 검은 형체입니다. 그래서 눈, 코, 입이 없어요. 그냥 새카만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얼굴, 목, 어깨, 팔, 다리, 몸, 허리 다 있어요. 근데 얼굴에 눈, 코, 입은 없어요. 죽은 원혼들이 만들어낸 존재가 그 검은 형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 의식을 하거나 애군 소멸 의식을 하거나 그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주 의식 대행할 때만 나타나요. 거의 매일같이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처음 봤을 땐 제가 이제 저기 지옥에서 탈출한 악령인가 뭐 그런 상상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지옥을 여러 번 갔다 왔단 말이에요.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존재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옥을 탈출했다는 얘기는 바로 천국과 같은 그런 승천하는 거지 인간 세상에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탈출하면은 인간 세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바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지옥을 탈출했다? 그거는 인간 세상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탁 튕겨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존재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악령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악령이랑 달라요. 그게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 악마처럼 보이고 막 악령처럼 보이고 무서운 귀신처럼 보이는 게 그게 악령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걔네가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악령이라는 것도 결국은 죽기 전에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만 이곳에 머무는 길을 선택했고 또는 깨달음이 부족해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죽은 이후에 영체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형체들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이제 제가 자주 목격하는 그 검은 영혼의 집합체거든요. 이제 이런 존재는 그 어떤 뭐 생각이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보다는요, 같은 장소에 동일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실제로 뭐 사람한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직접적으로 그런 거보다는 특정 장소에 터줏대감처럼 이제 자리를 잡고요. 거기서 정형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맞으면 정형 행동,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의미 없이. 근데 그게 이제
같은 행동을 계속 매일 밤 반복하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딱 여러분들 집이나 건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 어디 한 군데 자리 잡으면 갑자기 아파트 전체가 도배를 해도 며칠 지나면 어두워 보이고요. 갑자기 막 인테리어 아무리 밝게 해도 그냥 싹 어두워지고 집안이 막 햇빛이 분명히 잘 드는 곳이지만 계속 어두컴컴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100% 그런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재수가 더럽게 없는 불행한 일들이 막 꼬여들고 막 저주받는 것처럼 이렇게 막 최악의 장소로 변질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은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질 않고 뭐 악한 영혼의 빙의가 되거나 악령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그렇게 이제 죽게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멍 때리고 있는 거 한정서에.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그 영혼이 정형 행동을 해요. 특정 장소에 묶인 것처럼 걷거나 뛰거나 막 춤추거나 막 이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물론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우연히 어떤 사람이랑 겹치면은 코드가 맞아서 이제 양기에 끌려서 들러붙어져가지고 이제 조사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웃는 귀신, 춤추는 귀신이 무섭다간 이유가 웃는 귀신은 잘 안 떨어져서 무서운 거고 춤추는 귀신은 춤추는 것 자체가 저주행위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주 대행 주술사는 저주의식을 대행해 줄 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게 불변의 금기사항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종종 저주 대행 받을 때 이제 의뢰인들한테 신신당부하는 아주 간단한 금기사항이 있어요.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말하는데 거의 매일같이. 근데 그렇게 매일같이 당부를 해도 의뢰인들 중에는 하지 말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 많습니다. 금기사항 무시하고 막 제멋대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마치 이제 그 주술사와 의뢰인 간에 기싸움하는 것처럼 주술사는 매 새벽마다 하지 마세요. 의뢰인은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런 심사인지 모르겠지만 새벽마다 그 안내한 걸 깹니다. 위반해요. 그분들 마음은 알아요. 자기 돈 내고 내가 고용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맞춰야 된다. 흔히 말하면 소비자의 권리를 이제 막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상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청소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 저주를 대행해달라고 의뢰하는 거잖아요. 저주라는 거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망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는 내 돈을 내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기 돈 내고. 그러니까 이제 저주라는 거는 100% 통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참 잘 모르는 것처럼. 신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나쁜 놈한테 나쁜 기운이 가도록 하는 주술인데 의뢰인이 저주대행을 의뢰한 다음에 그냥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듯이 지내야 역살이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막 저주의식에 나서거나 주변 사람한테 막 떠벌려가지고 막 그 주변 사람이 나한테 막 전화한다는 한 일이 생긴다던가 막 따지거나 막 이렇게 막 시비를 걸거나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스스로가 저주의 기운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주는 본질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꼬여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운명을 쓴 것도 미치고 한장할 노릇인데
온갖 불행이 더 크게 자주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결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완성하려고 할 때 중간에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라고 막 친구한테 말하잖아요. 친구, 뭐 자식, 부모, 형제한테 조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조언하는 그런 자기가 조언했으면서도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술에도 관성이 존재하고요. 특히 저희 주술 같은 경우는 신의 섭리에 기반한 그런 주술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거는 지켜지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되게 도움 많이 돼요. 근데 염소 고집 피우듯이 막 하지 말라는 거 막 오기로 더 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결국은 의뢰인이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죽은 거 어떻게 우리가 추정하냐면 메신저도 사라지고 SNS에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예 온라인은 아예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돼요. 심지어는 뭐 핸드폰 번호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검색하면 그 사람이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지나서 사망했구나 그걸 확인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 게 있는데, 요건 이제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강원도입니다. 또 강원도 모텔이었어요. 모텔. 이제 저주식 대행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의 이제 동해시를 종종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가에서 저주식을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원도는 이제 좀 거기 억울하게 죽은 분들이 많거든요. 하늘 품고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뭐 저주식을 하긴 참 좋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주식을 하려면 어쨌거나 이런 원한을 품고 죽어서 원귀가 된 그런 귀신들이 꼭 필요하고, 또 세게 저주식 할 때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강원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강원도보다 더 좋은 곳이 있긴 합니다. 경기도 파주와 이렇게 법원리 막 이런 DNZ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지역, 요런데 이제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군부대가 많다는 거지. 군사시설이 많고, 잘못하면 또 나도 모르게 이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거기는 가로등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속 같은데 해봐야 거기가 다 군부대가 위에 있고 막 초소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촛불 켜놓고 저주의식 하다 보면은 군인들이 와요. 간첩인 줄 알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해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현실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참 좋긴 한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선택한 게 저 동해시예요. 의심받지 않는, 비밀리 할 수 있는. 동해시는 또 이제 CCTV가 있긴 하지만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좀만 벗어나면 막 짱박힐 데가 많거든요. 언덕이 가파르고 꼭대기 위치한 이제 그 모텔이 있었는데, 거기는 화재 경보기도 그냥 무늬만 달아놓은 그런 모텔이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직접 목격한 거는 그 여자 귀신이 있었는데, 여자 귀신을 딱 보면은 어떤 귀신은 그 과거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딱 그 여자 귀신은 강간을 당하고 나서 스스로 생을 이제 마친 원혼들이 모텔방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가서 이제 뭐 언덕에 있는 모텔에 잤는데 막 뭔가 막 오싹하고 막 소름 돋고 막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말하는 모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언덕에는 그 모텔이 많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중턱에 있는 모텔 중에도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강원도 모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괴감에 빠지면서 자책하면서 또 생을 마감하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신을 보면 이제 보이니까. 또 제가 또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봤고, 강원도
동해시 자주 가니까. 그래서 이제 또 딴 데서 죽었는데 이제 어쩌지에서 이제 사람 타고 와서 모텔방까지 왔다가 이제 이게 귀신들 중에 이제 그 뭐 인생은 한 번뿐이다, 신은 없다 이렇게 믿었던 분들의 공통점이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에 놓이면 이동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게 뭔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좀비처럼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어디 가다가 귀신을 봤다, 특정 장소에서 귀신을 봤다, 귀신을 많이 봤다. 그 귀신들은 살아생전에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은 분이에요. 신도 안 믿고 그냥 오로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죽고 나면 어쩌지 하다가 이동하고 나서 발이 묶인 경우가 많습니다. 묶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같은 행동 그래서 반복하면서. 귀신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그게 저주라고 보시면 돼요. 100%. 그래서 이제 그 모텔방에 이제 저희가 도착해가지고 숙박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데 매일같이 매일 밤 보는 게 딱 저주식 마치고 딱 돌아오면 보통 한 3시에 4시 사이가 되거든요. 3시 반 정도 되면은 머리 검은 긴 머리 늘어뜨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이 미녀의 귀신이 살짝 붕 떠가지고 욕실에서 나와서 현관문까지 딱 이동해서 나갑니다. 이거 매일 밤 하는 거예요. 정형 행동이죠. 이게 이제 말을 걸어오지도 않고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모텔 떠나기 전에 뭘 하냐면 저주 인형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저주 의식 하기 전에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의식을 해서 그 여자 처녀 귀신을 저주 인형에 담은 다음에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이제 유리병도 이제 그냥 물 유리병은 안 되고 저희가 만든 이제 그 있어요. 그 저주 이제 의식용을 만든 부적들로 이제 싹 감아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 또 큰 부적으로 감싸서 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신을 자주 보는데 의식에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 귀신하고 소통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귀신하고 싸운 적은 많고 또 이런 얘기 뭐하기 하지만 이제 귀신하고 이제 성관계를 계속 가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릴 때 그리고 이제 가끔 그리고 귀신들하고 이제 생활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귀신을 불러와서 대화를 나눈다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악령이라고 분류되는 귀신들의 특징은 적어도 제 개인적인 경험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해요, 말을.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맞다, 획일화해서 단정할 수는 없고요. 주술사마다 그리고 이제 무당마다, 종교인들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말은 하긴 어렵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주술사로 거듭나기 전에는 혹독하고 참혹한 어떤 빛이 존재하지 않은 그런 어둠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한 10여 년 보내다가 마지막 3년이 되게 힘들었어요. 거의 뭐 그 당 3년은 거의 죽은 존재였다. 귀신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존재가. 그런 이제 구도자의 여정을 걸어갔죠. 마지막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에는 오른쪽 다리가 그냥 뼛속까지 썩었습니다. 뼛속까지 썩으면 그 고통은 인간이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몇 달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급격한 노화가 오고요. 얼굴이 해골처럼 변해요. 뼈가 이제 뼈만 남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순간 되면 이제, 내가 드디어 죽겠구나. 이승을 떠나서 이제 저승의 존재가 되겠구나. 그렇게 딱 느껴지는 그 기간. 근데 그 기간이 지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창조신의 존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강하게 느껴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내가 봤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창조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인지를 해요. 그리고 갑자기 사랑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창조신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어둠이고 막 거의 악마와 같은 정도로 막 변해간 내 존재가 갑자기 모든 부정적인 어두운 에너지, 암흑, 제가 직접 몸에 담았던 수백 명의 귀신들이 다 사라져요. 어둠이 걷히고, 그리고 두 손으로 저는 그 썩어가는 다리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치료 능력은 그때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에요. 이제 그거는 제 가족들이 다 목격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치유 능력이 되게 강해요. 제가 이제 뭐 저주대행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막 죽이는 것만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치유 능력이 되게 강한 발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치유 능력을 있는 거를 치유 능력을 사용한 적이 언제냐면, 아마 제가 7살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태어난 지 한 3개월 되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어두운 밤에 목이 밟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병아리도 키웠었는데 병아리가 목이 밟히기도 하고,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강아지가 목이 밟힌 경우가 있었어요.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은 이제 강아지가 밟힌 사건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우리 옛날에 연탄불을 피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되면은 연탄불이 초저녁에 든 게 다 타면서 하얗게 변해. 그러면은 새벽 1, 2시에는 꼭 1시 정도 전에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연탄불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밤새도록 타거든요. 한 5시간 타니까. 한 12시 좀 넘어서 이제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연탄불 갈러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이제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계단에 강아지가 앉아 있었는데 따뜻하니까 그거 모르고 밟아가지고 강아지 목이 납작해진 거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밟으면 납작해진 게 아니라 부풀어 올라요. 신기하게도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연탄불 갈고 나서 강아지를 안방에 데려온 거예요. 따뜻한 곳에 누인 거죠. 신부지 깔고. 미안하니까. 강아지는 이제 죽기 직전인 거죠. 막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가는 그 막 울부짖는 그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낑낑이 되는 거죠. 목이 밟혔는데 소리가 또 나요. 신기하게도 목이 부풀어 오르면서 순간 납작해졌다가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죽기 직전이 되면 쓱 가라앉습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이제 강아지가 딱 목이 보니까 이상하게 목이 꺾여 있고, 어머니는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실수로 연탄불 갈러 가다가 강아지 밟았다. 어머니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강아지가 죽겠구나 하고 이제 좀 쪽팔리긴 했지만, 뜨겁긴 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저한테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거를 좀 믿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그 밟힌 목이 이제 90도 꺾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거기에 이제 제 오른손을 대서 오른손을 이제 쓰다듬어 주면서 어루만져 주면서 속으로 이제 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죽지 말고 계속 살아라. 너는 내가 낫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치유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강아지가 제 손이 닿자 막 죽을 듯한 그 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막 고통스러운 그 낑낑대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도 안 되고 편하게 잠을 자더라고요. 목이 밟힌 강아지 아닌 것처럼 자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저한테 치유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어머니가 직접 보신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제가 이제 워낙 동물을 좋아하니까 이놈이 언제까지 하나 지켜보신 것 같아요. 한 5시간 정도 제가 잠을 안 자고 계속 졸리는 거 참으면서 강아지 목에 이제 손을 계속 주물러주면서 이제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이제 중얼거리면서 막 사랑의 손길을 대줬죠. 근데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해 뜰 때가 되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포기하고 잤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어루만지는 거 힘들어하는 거 보시고 어머니가 그 정도면 됐다,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래 저도 포기하고 잔 거였거든요. 이제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잠이 골아 떨어져가지고 딱 마사지를 안 해줬는데 어머니가 대신 마사지 해줬는데 제가 할 때랑 달리 그냥 1분도 안 돼서 죽어버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저보고 신기하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병아리를 키울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 적이 있었어요. 2번 이렇게 제가 이제 어루만지면서 강아지가 이제 안 죽고 하는 거, 강아지도 안 죽고 만지는 동안 병아리도 안 죽고 하신 거 보시면서 신기하다 하면서 말씀 많이 하셨죠. 구도자의 그 여정 끝에서 저 오른쪽 다리가 뼛속까지 썩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구도자의 길을 가려면 동물처럼 소유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10원 한 장 없어야 됩니다. 집, 차, 직장, 옷 다 버려야 돼요. 돈까지 다 버려야 돼요.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고 어떻게 사냐고요?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유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걸친 옷, 땡. 그리고 이제 가방 하나. 이건 이제 상처가 한번 나면 그게 이제 뼛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은 겪어보신 분이 아니면 모릅니다. 뼈가 부러지고 나서 겪는 그 고통? 그거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부러진 거는 그냥 안 부러지고 뼛속까지 막 썩어 들어가는 거는 미치고 환장한 노릇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창조신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고통이 사라지더라고. 신기하게도. 그리고 저는 제가 3살인가 5살인가 그때부터 신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의 40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되게 어리석죠. 그 순간 갑자기 고통이 다 사라지더라고. 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가만히 죽음의 문턱에서 뒤돌아보니까 매 순간마다 신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게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사라지고 막 해골처럼 변하는 이 얼굴이 그 다음날 되니까 막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원래 못 걸어다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 세계에 돌아와서 이제 경력은 좋으니까 3개월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자리 잡고 그랬더니 다시 또 다리에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2손으로 이제 딱 옛날에 이제 죽어가는 강아지 목이 밟혀서 이제 짜부가 된 그 병아리 치유한 것처럼 제 다리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옛날에 그 경험을 되살려서
그러니까 제가 깨달아 먹고 나서 차이점이 뭐냐면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반신반의, 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근데 깨닫고 나면 의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100% 순도의 믿음을 가지고 제 두 손으로 다리를 치료했습니다. 네, 한 일주일 되니까 싹 낫더라고요. 뼈도 안 아프고 그냥 멍만 남아요. 지금도 그 다쳤던 흔적은 지금도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제 다리에 흉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지나서 아무래도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했지만 물리적으로 이제 고장난 거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안 썩은 게 어딥니까? 그래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대정맥 하나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저주식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악한 주술만 할 줄 알고 그런 걸로 이제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치유의 능력이 상당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도 이제 치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고 또 제 가족에게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주하고 축복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모두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깨고 진실을 보는 게 결국은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그게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체력의 한계 그리고 일정의 압박 때문에 이제 이만 마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사용하는 주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이제 연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깨달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10원 한 장도 소유하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1년 이상 구도자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위험한, 진짜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친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잘못하면 중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과연 그런 길을 가실 수 있을까? 근데 설사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깨달음이 또 깨달음으로 인도된다고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늘 답변 드리는 게 이게 가르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용하는 이 주술 이런 것들은 제가 스스로 터득한 거지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배웠으면은 딴 사람한테 전수시킬 수가 있는데 내가 터득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지만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살아 돌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재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막 이거 저주술 배우고 싶다. 근데 저주술 따로 있고 축복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삼라만상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거를 직접 봐야 돼. 그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그걸 알아야 이제 주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걸어갔던 그 구도자의 길이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 깨닫고 싶다 말하는 거는 한번 죽거나 깨닫거나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기 강원도 산골 대관령도 내가 넘어갔거든요. 대한앞바다도 가고 막 거의 전국을 걸어 다녔는데
그게 이제 막 텐트에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친 옷이 다예요. 가방 하나, 빈 가방 하나. 왜? 빈 가방은 왜 필요했냐면 가끔 이제 먹을 걸 얻을 때가 있어요. 가방 안에 넣어놓고 나눠 먹어요. 예를 들면은 가다가 보면은 마치 죽기 직전에 신기하게도 먹을 게 생겨요. 아,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아 싶으면은 먹을 게 생겨요. 신기하게도. 먹을 거를 가방에 담고 나눠 먹고 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런 무소유의 상태를 과연 한 달도 아니고 몇 년을,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최소 1년, 정확히 말하면 1년이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나서 몸이 엄청 망가졌습니다. 제가 원래 몸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그 구도자 얘기를 마지막 3년이 되게 힘들었고, 마지막 1년은 진짜 저는 제가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이러다 죽겠구나. 신기하긴 정말 영화처럼 살아 돌아온. 제 인생이 좀 영화 같긴 해요. 돌아보면은. 그거를 해야 될 이유가 단순히 주술을 배우기 위한 거라면 아마 죽을걸요, 아마.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근데 내가 깨닫고 싶다. 그게 내가 깨닫고 싶다가 넘버원이고 부수적인 게 주술이에요. 주술이 넘버원이 된 사람들은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중간에 실패하거나 죽거나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치거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이거에 대한 강렬한, 정말 내가 이걸 모르면 죽어버릴 거야. 이런 각오가 일단 기본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커리어가 있어야겠죠? 응?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 내면 바로 채용이기 때문에 복구하고 재기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좀 이건 나중에 구독자 1000명 되면 제가 이제 제 방식대로 이제 Q&A 시간을 가질 거예요. 생방 한번 할 건데 그때 질문 많이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일단은 또 이런 제 개인적인 경험들, 또 주술 일을 할 때 겪게 되는 일들을 좀 빙산의 일각이지만 일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아마 밤새서 한 달, 1년 내내 말해도 다 못할 겁니다. 별의별 일이 다 많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귀신의 종류만 해도 엄청나요. 남자, 여자, 어린애,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 또 사람이 아닌데 사람 같은 것 등등 되게 많아요, 종류가.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5시 30 몇 분이었나요? 근데 지금 6시 30 몇 분 된 거 보니까 1시간 넘게 제가 방송을 했네요. 일단은 저도 쉬어야 되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